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연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 남겨진 채로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올해를 잘 보냈는지, 제대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그 질문들에 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답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만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요. 창밖을 보면 해는 점점 짧아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저물어감을 느끼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일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 마무리해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그 목록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무거움을 덜어내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것도 조언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만큼은 잘 마무리하지 못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올해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끝내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마무리 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무겁다면 무거운 채로,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 채로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떨까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꾸려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아, 지금 무겁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여백 하나쯤 남겨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잠시 벗어나 그저 천천히 호흡하며 이 시간에 머물러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아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뭔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묘한 압박감. 이 압박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은 정말 바깥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이 보입니다. 12월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것과 무거움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12월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12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무거움을 만드는 걸까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흘러간 시간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 못한 것들을 보는 걸까요?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멈춥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과 함께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떠오릅니다. 미뤄둔 일들, 끝내지 못한 관계들,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그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정말로 해야만 하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일까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올해를 다 채우지 못해서일까요? 그런데 다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해를 그릇처럼 생각하고 그 안을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무거운 걸까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이 아닐까요? 그 상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은 걸까요? 실제로 있던 것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없던 것이 생기지 않은 것뿐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 보낸 것 같아서 무거운 걸까요? 잘못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서일까요? 작년과 비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이상과 비교하는 걸까요? 질문은 계속 이어지는데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겁다는 감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움의 정체를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겁다고 느끼고 있을 뿐일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이 무거움이 정말 무언가를 못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온 시간의 무게 그 자체일까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거움은 어쩌면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시간이 지나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뭇잎을 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떨어집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도 어쩌면 그런 흐름 속의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은 일을 했고 어떤 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의미를 찾았고 어떤 날은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채로도 한 해는 끝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정리하지 못해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이 원래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볍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많은 것을 품습니다. 돌멩이, 모래, 나뭇가지.
그것들의 무게 때문에 강물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강물은 그 무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고 흐릅니다. 무거운 채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강물이 돌멩이를 밀어내려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그리움도 그것들의 무게 때문에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덜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품은 채로 천천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연말의 무거움은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가볍게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무게를 느끼며 살아온 시간. 그 무게가 지금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우리가 살아왔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 무겁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거운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무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걷는 것이 더 진실한 삶이 아닐까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뤄둔 말, 끝내지 못한 관계, 남겨진 생각들. 그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서랍 속에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거나 용기가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그 말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서 가끔씩 떠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그 말들이 떠오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어 고요해지면 그 말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말을 꺼내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더 어려워졌을까요? 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지 못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멀어진 사람, 다시 연락하지 못한 친구, 해결되지 않은 오해. 그것들은 명확한 끝을 맺지 못한 채 어딘가에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하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아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은 시간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어색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만든 걸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겨진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슬픔, 후회, 아쉬움, 그리움.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올라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문제인가요? 어떤 노래를 듣다가, 어떤 장소를 지나가다가, 어떤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옛 감정이 떠오릅니다.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감정, 이미 지나갔다고 여겼던 기억. 그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한동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연말이니까 한 해를 끝내려면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리를 시도해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잊어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받아들인다는 뜻일까요? 혹은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뜻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리라는 말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리되지 않음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만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일까요? 삶을 들여다보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겪은 수많은 일들, 느낀 수많은 감정들,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을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방을 정리할 때 우리는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분류하고 배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건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은 애매합니다. 여기에 두어야 할지, 저기에 두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정리하는 곳에 임시로 두게 됩니다. 이것이 정리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정리의 한 방식일까요?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은 이름을 붙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애매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은 마음 어딘가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품습니다. 나뭇잎, 돌멩이, 모래알. 그것들을 일일이 정리하거나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품고 또 흘려보냅니다. 강물이 흐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물의 본래 모습입니다. 맑은 강물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약간 흐린 강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강물도 그 나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맑은 강물은 생명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흐리고 여러 것이 섞여 있는 강물이 더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품고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부족함이나 잘못이 아니라 삶의 기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정리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을 맑게 하려고 계속 젓다 보면 더 흐려지는 것처럼요.
물속의 흙탕물을 생각해 봅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더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흙은 천천히 가라앉고 물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때로는 그냥 두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덜 아프게 됩니다. 덜 무겁게 됩니다. 그러니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을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겨둔 채로 두는 것도 하나의 마무리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한 해는 저물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나요?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새해를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품은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삶은 깔끔하게 장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놓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올해 잘 보냈나? 이 질문은 무심코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무게를 더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 질문은 우리를 평가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잘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매일 최선을 다했다는 뜻일까요? 질문을 곱씹을수록 기준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잘이라는 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이루었으니 잘 보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정말 잘 보낸 것일까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놓친 것들은 없을까요?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소홀히 한 것들은 없을까요? 혹시 목표를 이루는 것과 잘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까요? 또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별일 없이 평온하게 지냈으니 잘 보냈다. 하지만 평온하게 지냈다고 해서 정말 잘 보낸 것일까요? 너무 평온해서 어쩌면 너무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잘 보냈다는 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한 해도 잘 보낸 것이 될 수도 있고 못 보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세웠던 목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이건 못했네, 저건 이루지 못했네,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네. 비교 없이도 평가가 가능할까요?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는 못한 것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은 이루었는데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목표와 비교하면 세웠던 목표 중 이루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왜 충분한 것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만 보일까요?
비교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올해를 점수로 매기려는 마음,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려는 마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판단은 너그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한 판사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할까요? 이런 비교와 평가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편안한 회상이 아니라 무거운 심판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냈는지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이라는 기준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삶이 정말 성적표처럼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 해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애초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까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그 나무에게 묻지 않습니다. 올해 잘 자랐나요? 나무는 그저 계절을 따라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해는 꽃이 많이 피고 어떤 해는 적게 핍니다. 어떤 해는 가지가 많이 뻗고 어떤 해는 조금 뻗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날씨, 토양, 물, 햇빛. 나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와서 잘 자라고 어떤 해는 가뭄이 들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저 환경이 그랬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해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해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어떤 해는 뭔가를 이루고 어떤 해는 그저 버텨냅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냈는지 묻는 대신 다른 질문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냈나라고요? 평가가 아니라 확인으로서의 질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질문. 이 질문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올해 어떻게 보냈나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네.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감정을 느꼈네. 평가하지 않고 그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올해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다는 마음. 성적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온 길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마음. 한 해를 산다는 것은 365일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그저 평범합니다. 그 모든 날을 지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일입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를 잘 보냈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냈다는 것, 지나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합격이나 불합격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시간. 점수가 아니라
그저 경험한 날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평가받지 않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판단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저 올해도 지나갔구나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품고 있는 걱정, 여전히 붙들고 있는 후회, 내려놓지 못한 집착,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아직도 못 놓고 있을까?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 놓았을까요? 놓지 못한 것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떠오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 해도 문득문득 떠올라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왜 놓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선명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못 놓은 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 여전히 무거운 것들. 마치 방 안의 모든 것은 보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만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놓지 못한 것들만 응시하게 됩니다. 시선은 항상 부족한 곳으로 향하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봅니다. 놓지 못한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놓아왔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놓아온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이맘때 품고 있던 걱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무척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걱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것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어떤 것들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큰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지? 돌이켜보면 해결 방법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거나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음 아파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상처들.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지? 이 슬픔이 언제 끝날까? 그렇게 아파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아픔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돌아보면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만큼 자주 떠오르지도 않고 떠올라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무뎌지고 멀어졌습니다. 붙들고 있던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인연들.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붙들고 있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결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집착했던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표들,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들을 얻지 못했어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놓아야겠다고 결심해서 놓는 것들보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놓이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삶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변하고 놓아갑니다. 강물에 떠있던 나뭇잎을 생각해 봅니다. 나뭇잎은 이제 물에서 떨어져야지 하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강가에 머물게 되고 또 어느 순간 물 밖으로 밀려납니다. 의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무는 이제 잎을 떨어뜨려야지 하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잎이 마르고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나무가 의도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놓아왔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놓는다는 것이 항상 큰 결단이나 극적인 순간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걱정, 언제 사라졌지? 그 아픔, 언제 이렇게 무뎌졌지? 놓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새 놓여 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억지로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의도적으로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롭다고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놓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당겨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놓지 못한 것보다 이미 놓아온 것들에 눈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흘려보내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까요. 이미 흘려보낸 것들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저절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또 다른 압박이 찾아옵니다. 한 해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새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모든 것에 끝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올해의 의미를 정리하려 하고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려 하고 다짐이나 교훈을 찾으려 합니다. 올해는 이런 해였어. 올해를 통해 이런 것을 배웠어.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 해를 요약하고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365일의 시간을, 수많은 경험과 감정을, 만난 사람들과 겪은 일들을 한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끝을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올해의 의미일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나?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명확한 마무리를 찾으려 하지만
삶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일 시도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미완성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 어떤 의미를 붙여야 할까요? 어떤 감정들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기쁜지 슬픈지 명확하지 않은 감정,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구분되지 않는 마음,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알 수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흐릿한 것을 억지로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매듭짓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진행 중인 것을 억지로 끝낸 것으로 하고 아직 흐릿한 것을 억지로 명확하게 만들고 아직 열려 있는 것을 억지로 닫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해가 깔끔하게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가 결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맺음 없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해도 있는 것일까요? 계절을 보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순간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입춘이라는 날이 있지만 실제로 그날 갑자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추운 날도 있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고 조금씩 날이 길어지고 조금씩 새싹이 돋고 어느새 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 없이 흐름 속에서 계절은 바뀝니다. 한 해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12월 31일이 끝나고 1월 1일이 시작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도 이어지고 오늘의 고민이 내일도 이어집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삶의 흐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력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시간을 나눈 것일 뿐 실제 삶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끝을 맺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리되지 않은 채로 열린 채로 다음 해로 넘어가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끝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여전히 진행 중인 일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이것들을 억지로 마무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행 중인 채로, 열린 채로 두어도 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끝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도 연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끝날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끝내려 하지 않아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에는 끝맺음이 없는 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삶의 한 방식입니다. 열린 채로 넘어가는 시간을 허용해 봅니다. 매듭짓지 않아도 의미를 찾지 않아도 교훈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이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안해집니다. 완벽하게 끝내지 못해도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는 어차피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정리했든 안 했든 시간은 흐릅니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은 해. 이번 해가 어쩌면 그런 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해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열린 채로, 진행 중인 채로, 미완성인 채로 넘어가는 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묻습니다.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다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벅찬데 동시에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무게가 더해집니다. 왜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서점에 가면 새해 다이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각종 플래너, 목표 설정 노트, 습관 관리 수첩. 새해에는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정말 계획대로 살 거야 라는 희망을 담은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서점을 나서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뭔가 준비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새해에는 저거 시작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무언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계획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노트를 펴고 내년에 할 일을 적어봅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 바꾸고 싶은 습관, 시작하고 싶은 일. 처음에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얼마나 갈까요? 하지만 금방 피로가 찾아옵니다. 적다 보니 비슷한 목표를 작년에도 적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함께 떠오릅니다. 작년에도 이런 다짐하지 않았나? 작년 계획은 어떻게 됐지? 결국 작심삼일로 끝났잖아.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의문이 커집니다.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똑같이 되는 건 아닐까?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희망보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계획과 다짐이 주는 미묘한 무게가 있습니다. 희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집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집니다. 아직 새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짐을 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꼭 새해를 준비해야만 할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않은 채로 새해를 맞는 것도 괜찮은 것일까요? 자연을 보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 나무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봄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을 피워야지라고 목표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새싹을 틀 뿐입니다. 나무는 준비하지 않아도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수액이 올라가고 햇빛이 늘어나면 새싹이 돋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새해를 준비하지 않아도 1월 1일은 찾아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시간은 흐릅니다. 다짐을 하지 않아도
삶은 이어집니다.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은 그저 흘러갑니다. 물론 계획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표가 삶의 방향을 주는 사람, 계획이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해 계획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보다 흐름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무책임함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스스로 펼쳐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향을 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니다. 강물은 이 돌을 피해 가야지, 저기서 방향을 틀어야지라고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강물은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번 연말은 그렇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짐을 하지 않는 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있는 밤.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지 않고 되어야 할 모습을 그리지 않는 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 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에서 벗어나 되어야 할 모습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오늘은 온전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것은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을 바라보는 대신 잠시 멈춰서 지금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새해는 옵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내일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필요한 것을 하면 됩니다. 미리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계획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계획에 얽매여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연말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누가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서 한 번쯤은 계획도, 다짐도, 준비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숨소리를 듣고 심장 박동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때로는 가장 좋은 준비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계획이 계획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의미 있는 다짐이 다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묻습니다. 잘 보냈는지, 제대로 마무리했는지, 충분히 했는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없이도 평가 없이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나왔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평범한 날도 있었고, 가끔은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슬픈 순간도 있었고 무감각하게 흘러간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이 아닐까요? 그 모든 날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계속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멈춰서서, 하지만 결국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걸어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어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 남겨둔 것들, 아직 끝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억지로 매듭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잘못일까요? 삶은 연말에 맞춰 닫히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1월 1일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도 이어지고 오늘의 고민이 내일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달력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나눈 것일 뿐, 실제 삶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구분은 인위적이고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인 구분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남겨둔 채로 이어지는 시간을 허용해 봅니다. 완결되지 않은 채로, 열린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도 삶의 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여백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잘 보냈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여백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후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있나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에게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준비하셔도 좋고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셔도 좋고 정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획하셔도 좋고 계획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선택한 방식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정해진 방식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채널의 다른 이야기들도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보려는 이야기들.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나누려는 이야기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는 이야기들.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대로 충분합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순간은 온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나요?
올해를 내려놓는 조용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조금 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한 해를 지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이 아니어도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짧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쉼을 느끼고 있나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여러분의 연말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